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를 넘어서다. 이더리움은 바닥을 탐색하고 보유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채굴 기업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의 탓일까요? 블랙록 첫날 거래가 눈부시게 빛났고 그레이스케일이 열기를 이어받아 새로운 상품을 출시. USDS 상장 즉시 대박, 솔라나 DP가 큰 폭발을 맞이. 디지털 화폐 선구자가 몰락했는데 그 뒤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금 감면 대박 선물이 도착.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비상할까요? Is inflation consistently rising higher than wages?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동안 부의 비밀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1월 21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후 12시 38분까지 비트코인은 94,41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면 오늘 중에 98,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암호화폐 관련 주식도 함께 상승하여 마이크로스트래지, 마라, 라이엇 플랫폼스는 각각 8%, 4%, 3% 상승했습니다. 분기 상승률은 비트코인은 60%로 금의 5.3%와 은의 8%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 속도로 보면 자본이 전통적인 고전적 금과 은에서 더 화려한 디지털 신흥 아이돌인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억 8천억 달러에 근접하여 은과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섰으며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자산이 되어 아마존과의 격차는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세계 자산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광산 기업을 흥분시키고 그 이상으로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이엇, 마라톤 디지털, 클린스파크의 주가는 9월 이후 각각 86%, 55%, 73% 급등하여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광산 기업의 급등을 믿기 어려워하며 더 많은 투기적 과열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고 지난 30일 동안 광산 기업의 공매도 금액은 50% 증가하여 4,006억 달러에 달하며 2024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만약 광산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폭주한다면 대규모 공매도 청산을 초래하여 쇼트 스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 시장 변동성이 더 자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모든 보유자의 손실이 일소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더리움은 3,000달러 근처에서 맴돌며 하단 지지선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거래상의 순미실 현손익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2020년 초의 저점과 유사합니다. 최근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보유자는 손절매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 주소수는 안정적이며 고래 주소는 오히려 약간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높은 레버리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만큼 매력적이지 않지만 규제 환경이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잠재력이 점차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코인계, 체인계, 마이닝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오랫동안 높은 변동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월스트리트의 투자기관들은 비트코인 등의 실물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와 같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ETF 자산을 통해 암호화폐를 커버하는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 이시어스 비트코인 ETF의 옵션이 공식적으로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높은 변동성이라는 고위험의 부정적인 라벨에서 벗어나 점차 전통적인 대형 자산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aybe. I think the fun thing about this market is it's pretty inefficient sometimes. And people and investors of all stripes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hink about valuation, how to price in different catalysts, different risks, etc. And I don't think that's particularly well understood at all. IBT의 자산 규모는 420억 달러를 돌파하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옵션 첫날 거래량은 약 19억 달러였으며 계약 수는 35만 4천 건에 달했으며 그중 280만 건은 콜 옵션,
65,000건은 풋옵션이었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비율은 4.4, 1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낙관적인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ITF 옵션이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레이스케일도 뒤따라 이번 주 수요일에 현물 비트코인 ITF의 옵션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GBTC와 BTC가 포함됩니다. 이는 확실히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과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Investor education focused around IBIT, around Bitcoin, around these products because there is, I think, a gap in understanding of how to think about different developments, how to think about macroeconomic interplay, how to think about Bitcoin in a portfolio. IBIT의 거래 규모는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첫날 거래량은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B2에 3억 6,300만 달러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IBIT의 옵션 거래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어젯밤 비트코인 가격은 94,041달러의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옵션 거래가 가격 급등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의 빈번한 움직임은 암호자산 시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의 열정이 고조되고 규제 환경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이 열풍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니스와프 B1에서 처음 등장한 토큰인 MKR과 DIA는 DP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중 하나로 8월 말에 브랜드 리뉴얼을 완료하고 스카이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안정화 코인 제품과 새로운 스카이 거버넌스 토큰을 출시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한계의 시대의 끝으로 여겼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이 DAI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DAI는 USDS라는 검열 가능한 안정화 코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처음에 분산형 비전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스카이는 여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최근에는 솔란에서 전용 USDS 안정화 코인을 배포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디파이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가 발행한 USDS는 출시 1일 만에 유통량이 8억 900만 달러를 초과하며 솔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안정화 코인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증가시켜 세이브 드리프트 카미노에서 대출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익률은 최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스카이는 웜홀 토큰 브릿지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솔라나로 유입시켜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스카이는 USDS가 솔라나 최초의 주요 디파이 네이티브 안정화 코인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새로운 대출 및 거래 방식을 제공하고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DS는 시가총액 3위의 안정화 코인으로 총 시가총액은 53억 달러이며 시장 점유율은 2.8%입니다. 그러나 USD와 USDC 두 대형 코인은 시장의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3위지만 상위 두 코인과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올해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총 잠금 가치 TVL는 전년 대비 487% 증가하여 83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기는 대부분 밈코인 투기의 인기로 인한 것이며 솔란에서 팜.푼과 같은 런처를 사용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USDS가 솔라나의 안정화 코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판결이 두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중국의 코인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일본 세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체제 내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암호화폐를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순된 신분이 그의 몸에서 완벽하게 결합된 사람, 그는 바로 요첸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디지털 화폐의 중국 내 발전을 이끈 주요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체제 내의 암호화폐 전도자는 갑자기 몰락했습니다. 이익의 유혹으로 그의 방패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악행이 드러난 것인지
이 이야기는 암호화폐 가격 곡선보다 더 기복이 심합니다. 11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과학기술감독부서의 전 사장인 요 전이 가상화폐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의 부패 금액을 특히 거대하다고 표현하며 그 금액이 엄청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척자로서 그는 부패에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결국 디지털 화폐 반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요첸 사건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큰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고등법원은 한 블록체인 불법 자금 조달 사건을 심리하면서 일부 가상화폐 사업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는 가상상품으로서 재산 가치를 가지며 법에서 금지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자극하여 빠르게 퍼지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들떠 있었고 이는 마치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Of course, there is some regulators are very conservative about cryptocurrency or cryptocurrency policies. But I think in overall speaking, I think the government itself, the court itself doesn't have any discriminate or anti-crypto policy at all. 마치 올 것은 결국 온다는 말처럼 요체는 여러 해를 방탕하게 살아왔고 이미 9월에 조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결국 어제 그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중화권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완화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하이, 이 내륙의 암호화폐 탐색의 선두주자는 블록체인 창업 펀드를 추진하고 국가급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상하이에 상륙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고등법원이 공개적으로 가상화폐의 재산 속성을 인정했으며 이는 국가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 보입니다. 향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완전히 개방되는 날은 모두가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요? 최근 일본은 대규모 경제 자극책을 발표하였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암호화폐세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 양당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집권당은 세금만 올린다는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자극책은 2024년 말까지 실행될 예정이며 이 조치가 투자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세제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봅시다. 일본 현행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은 최대 55%의 잡세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제를 대폭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미실현 이익세를 폐지하고 2024년부터 기업의 판매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자본 이득세를 20%로 통일하고 규칙을 간소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면세 소득을 6,650달러에서 11,345달러로 인상하고 연료세와 소비세를 인하하며 고용시장이 2% 회복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s inflation consistently rising higher than wages? So people are feeling worse off. And what they wanted him to tackle is inflation. That was the top priority in all the polls. 일본의 이번 세금 인하 조치는 다방면으로 이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며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암호자산 시장은 성숙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5년 경제 회복을 외치는 가운데 세금 인하는 중요한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슬림화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기뻐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는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The ETF 스토리의 회장인 네이트 게라치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비트코인이며 그중 약 우리만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되었고 400만에서 500만 비트코인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HODL 셉소세피탈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총 4,683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 AUM은 약 4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경찰은 이 10년 암호화폐 거래소 우비트에서 34만 우리 이더리움 ETH 도난당한 사건이 북한 우위 정보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우위 소행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화폐 그룹 DCG은 새로운 자회사인 유마를 설립하고 비텐서 생태계의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1월 20일 이더리움 기반의 검색 엔진 비트클레이브의 ICO 초기 코인 제공 투자자들에게 46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